자, 8월 17일자 관심 종목의 기준이고요. 이 부분은 8월 17일 개장 전에 종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면은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조건이 지금 기준 거래량을 아직 안 넣어드렸지만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 거래량에 양봉이 나왔을 때 따라붙을 수 있다. 그 양봉이라는 거는 윗꼬리가 3분의 1 이하짜리에 제한적인 꼬리가 달린 순수한 양봉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손절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키셔야 되는데, 오늘 설정해드린 이 종목군들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0위 이상짜리 종목이 21개인가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 거래량 아직 안 잡아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간략한 교육 내용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이 교재를 나눠드리고 교육을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죠? 종목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지금 교육을 안 해드리고 있잖아요. 17일부터 유료 교육 진행될 때 1년 만에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설정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 방법 이런 거 쭉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종목 원활한 황금성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짜리 종목을 일단은 기준으로 삼는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종목군들은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거래대금이 2천억만 되나? 훨씬 넘는 거래대금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대금 2천억 이상짜리 기준은 하루에 이제 2,300개 종목 중에서 2천억 이상짜리,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면은 거래대금 순위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 20위 전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다시 그 종목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은 뭐 예를 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것도 이제 표 작업해 놓은 게 이제 원고에서 다시 찾아야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기록을 갖고 있던 게 삼성전자가 2018년 1월 31일 날 액면 분할 그 발표하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얼마가 실렸냐면요, 3조 4천억 수준 정도 형성이 됐고요. 그 기록을 깬 게 2020년 2018년 1월 31일 거 기록을 깬 게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장중 상한가 개장 초에 바로 갔을 때 셀트리온이 20%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얼마? 3조 6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만듭니다. 그게 2020년 얼마? 11월 25일 날. 그러니까 18년 1월 31일 이후에 2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액분은 어마어마한 이슈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조가 터진다는 건 상상을 못할 때예요. 종목 하나가. 그때 거래대금,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뭐 4조, 3조 이랬거든요. 근데 종목 하나가 3조 이상을 터뜨린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된 거고, 그 다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거래대금이 3조 6천억. 그러고 나서 그 기록을 깬 게 언제냐면은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 전에 이제 올해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창피하잖아. 자기가 갖고 있던 1월 31일 날 2018년 1월 31일 날 기록을 3조 4천억을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차이가 얼만데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셀트리온이 11월 25일 날 3조 6천억이 터진 이후에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 날 9만 원대까지 쭉 뻗어 올라갈 때, 9만 원 중반까지 뻗어 올라올 때, 그때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8조. 말도 안 되죠. 지난해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4조 6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혼자 8조 4천억을
그러고 나서 이제 2위 다툼이 형성이 된 건데 2위가 8월 6일 날 카카오뱅크가 3조 7천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2위가 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틀 있다가 거래일수 기준에 8월 9일,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 상한가 진입하면서 4조 원의 거래대금 터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이제 70% 기준을 잡기 때문에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을 형성하는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젠 신풍제약 지금 또 얘기한 이런 종목군들 매일매일 뭐 조 단위의 거래대금 터져야 된다?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기준점 설정하는 방법을 오늘이 아니라 차분히 배우셔야 돼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의 거래량 거래대금 형성이 됐을 때 왜? 윤정두가 일단 잡아드리잖아요. 이 종목군들은 기준 거래량이 얼마입니다까지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거래량이 뭐 당연히 2천억 이상의 최근에 형성됐던 거래대금의 뭐 70% 그리고 뭐 조단위 거래대금 터진 종목을 무조건 조단위로 거래대금 터져야 된다. 이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거래대금 잡아드리고 그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시간별로 장 끝나고 나서 거래대금 확인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 들여다봐서 만약에 이제 100만 주 기준 거래량이에요. 그럼 9시 10분까지는 어떻게 10%, 20%, 30% 이런 기준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오면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이 나오면 또 5분봉에서 거래 터트리고 돌려치면 그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동시효과에는 어떻게 한다. 1조 이상짜리는 어디까지 따라 붙는다. 1조 미만은 어디까지 형성한다. 장중 재편입 기준은 이렇게 한다. 고점 대비 윗꼬리 3분의 1 지지 형성 및 뭐 재돌파 어쩌고 저쩌고 전체. 네?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을 뭐 여러분들이 당장 8월 17일 날 교육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제일 좋은데 예? 이게 전체 9시간짜리 교육에서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채팅방에 한 번 더 가죠. 거래량에 한번 해주시면 출석 체크해 주시면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가장 능동적인 16개 방 중에 능동적인 방. 뭐 반응이 없으면 올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려주신 방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거래량 교육자료 PDF 자료와 그리고 동영상 낮장 파일하고 동영상 50분짜리 동영상 40분짜리 그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미리 해두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15번째 방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15번째 방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잖아요. 이 공지사항 밑에 부분에 누르시면 돼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량 교육, 거래대금의 교육. 그래서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 2개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니까 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3일자 일요일자에 전략 부분도 굉장히 잘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전략 부분도 잘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찾아서 보시면서 수익 기준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거 올려주신 분들 너무 뭐 적은 분들이 능동적이지 않게 움직이신다면은 귓속말로 해갖고 따로따로 드릴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다 능동적으로 거거 올리셔가지고 능동적인 방에는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동영상 링크도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제 구독 알람 신청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카카오뱅크 이 기준에서 잘 보시면 변동성 매매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지만은 이 중에는 일부는 추세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차피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 종목을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냐 아니면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냐 그거를 이제 장중에 또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예를 든다면
이 세 종목은 추세 매매 기준도 설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현재의 절대적인 저평가 기준, LG화학 기준에서의 저평가라고 논할 수는 없지만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로 이제 설정된 부분, 그 기준에 IPO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IPO를 진행했을 때 그 효과 부분, 지난해 이제 SK그룹주라든가 전체적으로 또 지주사 SK의 흐름이라든가 또 카카오가 솔직히 네이버까지도 미친 듯이 날라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의 지금 계열사들 관계사들 IPO 진행함으로써의 기업 가치 상향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카카오가 움직이니 네이버도 사실 요번 기준에서는 같이 좀 동반된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IPO 기준을 좀 놓고 보면서 추세적인 부분, 화학 분야의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금융주로 볼 거냐,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 볼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금융업체이자 뭐 플랫폼 사업자다, 우린 그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이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곳보다는 더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애널리스트 기준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도 있죠. 저게 과연 저 기준을 저평가 인식을 잡아줘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금 예상했던, 처음에 상장할 때 예상했던 부분은 목표주가는 월등히 뛰어넘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윤정두는 그것을 다 읽고 해석을 했을 때 윤정두가 감히 건방 떨면서 그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써놓은 거를 자기 거 있냐 거짓말하면서 이게요 플랫폼 사업 기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금융주로 놓고 설정을 하면은 금융당국이 이제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제재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뭐 놓고 보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플랫폼 사업자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증권사의 계좌를 우리 쪽에 개설하고 인프라가 풍부하니까 그 수수료만 먹어도 뭐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찌됐건 그런 혼란적인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가 윤정두가 건방지게 얘가 어떨 겁니다라는 애널리스트를 넘어서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는다는 그 자체보다는 일단 그 평가를 어찌됐건 메이저들,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한 수급 논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가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작년 기준에 시젠이라든가 이제 신풍제약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사실상 뭐 시젠의 당장의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주니까, 근데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나 계속적인 이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가총액이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요인이 너무 큰, 당장의 실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게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왜 기계적으로 들어오냐면 그 외국인들도 외국인 토마스형이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자금을 펀딩 받아 올 때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펀드 쪽의 자금이냐, 아니면 뭐 섹터의 운영을 들어가는 섹터 자금이냐, 아니면 인덱스 상품. 근데 인덱스 상품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처럼 막 리스크를 안고 뭐 변동이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자금 그 기준보다는 안정적으로 시장 지수 기준에서 조금 더 수익 나고 조금 더 손실 나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운영 전략을 원하는 자금이 가장 많죠. 그래서 그 자금들은 인덱스 상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 코스피 200 지수다. 그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의 비중만큼을 전부 100% 똑같이는 아닙니다. 조금은 차이를 두죠. 그래야 이제 수익률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분석을 안 해요. 인덱스 상품은.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MSCI 같은 경우에 그런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자해서 그 지수를 만들고 운영하고 할 바에는 MSCI 쪽에서 지수 조정해주고 비중 조절해주고 새롭게 연구해서 종목 넣어주고 기준점 잡아주고, 그럼 그거에 맞게
비용을 냅니다. 절대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조기 편입이 됐어요. 그럼 카카오뱅크의 유통 물량 기준 대비 그 유통 물량의 시가총액 기준을 잡아서 우리나라 이제 이번에 105개 종목으로 된 거죠. 그 평균치의 비중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대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는 펀드 운영사 쪽에는 일정 범위의 수수료를 받고 그걸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수수료를 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MSCI 사도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죠.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지수란 말이에요. 그 지수를 보면서 똑같이 편입을 해놓고 비슷하게 편입을 해놓고 거기에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은 얘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그걸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솔직히 아니다. 그게 중론이에요. 제가 보고서들을 해석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시황 분석자들은 그거를 부담 없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종목 분석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 기술적 분석은 무조건 수급의 논리예요. 누군가가 샀느냐, 외국인도 좋고 기관도 좋고 개인도 좋고 누군가가 샀느냐, 그게 캔들이 빨간색이냐, 아 샀구나. 오늘 시초가가 개파락이었더라도 빨간색이면 아 개파락 나오고 밑에서 저점인식 잡고 샀구나. 혹은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오늘 갭상승 크게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차익실이 나와서 두들겨 맞았구나. 누군가 팔았구나. 또 꼬리가 달렸어. 아래에서 달렸어. 위에 달렸어. 그럼 캔들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두 번째 기준은 이동평균선이 계속 오른쪽 위로 상향하고 있어. 누군가 계속 뭐 손바뀜이 됐든 아니면 특정인이 됐든 매수를 해주니까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수급이에요. 선을 보면서 그걸 왜 봐요? 5일선을 왜 봐? 5일선 지지라인 보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5일선이 어느 방향이냐? 기울기는 어떠냐? 가파르냐? 뉘어졌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번에 8월 한 달에 배우는 거예요. 8월, 9월. 4주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러면은 캔들 이동평균선, 그 다음엔 거래량이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의 기준을 잡지를 않아요. 사실은 거래 대금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윤정두가 주식 처음 할 때처럼 34년 전에 객장에서 전표 써가지고 주문서 작성해서 이거 매매해 주세요 할 때랑 다르게 지금 기준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HTS 모바일 이런 쪽에서 매매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가 일반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터지죠. 예전에 ELW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상장 ELW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3억 주가 터졌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거 사람 손으로 못합니다. 코스콤의 전산이 1조에 그 당시에 2011년도에 7번씩 부딪히면서 그 흐름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에서 변동성이 불과 카카오뱅크도 이틀 만에 상한가 그 다음날 25% 그럼 60% 이상 올라온 거 70% 이렇게 이틀 만에. 그럼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기준이 안 잡혀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 10,000원인데 10,000원이고 여기가 70%라서 17,000원이에요.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그럼 10,000원일 때 100만 주 터져봐야 100억입니다. 근데 70% 올라와서 170만 원이면 17,000원이면요. 170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주면요. 1,000억이고 1,700억이에요. 700억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래량은 똑같은데 거래 대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거래 대금을 기준 잡아요. 어찌됐건 거래량이든 거래 대금이든 거래가 수반돼서 하락했느냐, 거래가 수반돼서 올라갔느냐, 거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올라갔느냐,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내려왔느냐, 또 거래가 둔화되면서 횡보하느냐, 거래가 둔화되면서 내려왔느냐, 거래가 둔화되면서 올라갔느냐. 그런 기준에 수급의 논리를 본다는 거죠. 근데 대형주는 좋은 게 그 수급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대형주는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경협주라고 해서 뭐 현대건설이 폭등이 나왔는데 보니까 1억 1,100만 주짜리에 개인들만 1,200만 주 샀더라. 이거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어떤 거예요?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그 수급 범위는 뭐다?
시장에서는 대략 7대3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이제 교육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교육 교재. 근데 7대3 정도의 비율인데 윤 정도는 9대1로 본다. 수급이 무조건 9고 심리는 1이다. 그 심리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뉴스 보는 거. 분명히 A라는 종목의 대주 지분은 10%도 안 돼. 바이오주들이 많죠, 그런 게. 10%도 안 돼. 미친 듯이 올라가서 정점 찍을 때 시가총액 5조, 8조까지 올라갔던 애들이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어. 그러면 대주주가 거기서 위에서 팔아먹었으면 다시 사면 되는데, 즉 신라젠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얼마? 10조를 넘기죠. 7천만 주짜리 종목에 15만 원을 넘겼었으니까. 그럼 10조를 넘기는데 얘 매출이 60억, 70억 분이 안 나와요. 적자죠, 당연히. 그런 업체를 10조를 만들어 놓고 지들도 많이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전환 물량도. 그 대주 지분이 10%가 안 나와. 그러면 고점에서 15만 원에서 만약에 1조를 차익 실현했더라면은, 했다고 치면, 쥐들이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갔다나 1조가 깨졌잖아요. 그럼 거기 사야지. 100% 다 살 수 있는데 안 사잖아. 그죠? 안 산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인데,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인데, 윤 정도보다 더 천재들이 많아. 맨날 와가지고 뭐 이번에 임상이 성공되면, 이번 개발하는 약품이 성공하면, 뭐가 성공하면, 근데 그게 공정공시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공시는 하나도 없고, 의무공시, 자율공시 하나도 없고, 보도자료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신문이 나와, 신문에 기사가 나와. 그럼 신문에 기사가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면 공시를 내면 되잖아요. 의무공시는 의무공시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 매출이 30% 이상 변화했다든가, 수주를 해서 그런 경우는 무조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공시 조항이 있고,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주주 지분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공시를 안 해도 됐는데, 그게 2015년경에 바뀌었어요. 2014년에. 그래서 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공시하게끔. 왜? 소형업체들 그냥 반대면 두들겨 맞고 퇴출되고 난리가 나니까 공시 안 하면 모르잖아요, 대출을 받았는지. 그런 게 의무 공시라는 거예요. 그 자율 공시는 여러분들이 이거 대박이에요, 뉴스 났어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순간 급등 나서 20%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공시 내용은 없어. 뉴스야 그냥. 그걸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안 뿌리더라도 지들끼리 장난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이면은 자율 공시를 하면 돼요.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야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당장 실적은 안 나왔지만 이래 합니다. 근데 그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거짓말했던 거 뽀록나고 완전히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율 공시는 안 해. 그래놓고 뒷근형에서 슬슬 흘려. 누가? 대주주 쪽이지, 회사 쪽이지. 특히 바이오주들, 테마주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공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논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좋다 나쁘다, 뭐 하이닉스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좋다 나쁘다의 개념 중에서 객관적인 거를 한번 다시금 들여다보자. 그럼 지금 당장의 기준에 외국인이 들어올 거야, 기관이 들어올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다만 금융지주사의 이제 메이저들의 지분 대비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SCI 지수에 편입돼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당연히 들어올 텐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인덱스 추정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지수 추정 자금. 그거는 기계적으로 들어옵니다. 기계적으로. 그건 뭐 좋다 나쁘다를 뭐 지금 비싸요 싸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편입이 되면 들어오고 편출이 되면 나가고, 그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미리 누군가가 매수 들어온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쪽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무조건 폭등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는데 지들이 막 위로 쫙 올리고 사 그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액티브 쪽에서 들어왔는데 기업 실적이 이번에 좀 주가가 올라와서 편입되긴 하지만 기업 실적이 애매해. 벌써 선반영됐어. 시젠이야. 작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신풍제약은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갔는데, 시젠은 오히려 그게 정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액티브 펀드 쪽에서 들어오면서도, 야 내가 여기서 사서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마감 동시 효과에
때리려고 하는데 다른 쪽이 더 많이 갖고 있어. 밑에서 산 게 그럼 안 들어올 수도 있지. 그거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의 물량을 던질 만한 쪽이 아직은 뭐 지분이 그렇게 넘쳐나는 쪽은 아니니까 신규 상장주고. 그래서 그 수급 범위도 긍정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지주사와 비교를 했을 때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그들 뭐 KB금융 이런 쪽이 외국인 지분 70%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범위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MSCI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내용까지를 다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상한가 간 거, 월요일날 25% 오른 거 이런 것에 대한 기대 요인만 좀 빼면 변동성 기준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5%에서 7% 정도 수준은 무난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혹 뭐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 이상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주들처럼 어떤 이슈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내용이 뭐 사실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넷마블처럼 하루에 600만 주씩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쪽도 보호예수 걸려있지 않은 쪽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하면서 들어가면은 카카오뱅크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쪽을 오히려 이제 추세적인 범위까지도 본다라는 거예요. 추세 매매는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데 일단은 뭐 거래대금이 3조 7천억까지 또 그 다음날 3조 6천억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만만치는 않아요. 평균치는. 그렇더라도 추세 매매는 여기까지는 좀 볼 수 있다. 하이닉스, LG와 카카오뱅크까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추세 매매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온 폭도 있고 얘도 MSCI 지수 편입이 돼 있지만은 기존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던 종목이고 그리고 원체 이제 저는 의약품 쪽의 기준은 바이오 쪽의 기준은 현재의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는 성장주들 육성하는 거, 특히 바이오 산업 육성하는 거는 뭐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도 지금 뭐 원하는 바이고 근데 이제 3상 임상 실험이 허가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비중을 유지하고 가서 이거 끝내줘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때그때 변동이 나올 때 접근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뭐 21조예요. 게임사들 중에서 뭐 최상위 뭐 1위.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모가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 조정을 이제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다 보니 공모가 밑에서 하회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누구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뭐 저평가건 고평가건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나올 만큼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편입한 쪽에서는 가격 반발력을 이끌어내려는 흐름도 있으니까 또 여기서 들어간 쪽은 손절을 하러 들어갔다기보다는 들어가서 조금 더 가지고 가겠다라는 쪽의 물량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추세를 누구나가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 속에서 크래프톤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단기 변동성의 기준으로 보는데 여기도 시가총액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거래 대금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 있다. 상장 이후에 카카오뱅크 쪽도.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릴 때 차분히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나는 좀 기준을 잡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한가 한번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준에 바꿔서 개장 전에 올려드릴 텐데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도 뭐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상상상 얼른 상상상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 쪽에 엄지척 상상상 엄지척 얼른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교육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화를 지금 주셔도 되는데 문자로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12시가 넘어갔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에게는 연휴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얼마든지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빠르게 방송 원고 교육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화요일 날 들여다볼 종목을 미리 좀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후에 미리 좀 보실 수 있는 기준도 설정해 드릴 거예요. 333 뭐 들어봤더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나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333 얼른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원고 보면서 하나하나 또 IT 종목에 대한 해석 부분 객관적으로 윤정도의 주관적인 의견이 일부 들어가겠지만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서 또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는데 스페셜 교육 부분이 장이 이제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100분 훌쩍 넘어갈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픈해드린 게 이제 월요일부터 페이지 나오고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70분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기준에 저희가 V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그때 이제 전화를 드릴 거예요. 교육 받으셔야죠. 윤정도가 교육 받으시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V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고 시장 상황 때문에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하시는 V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기존에 저희가 드렸던 교육 VOD 이거 다 드렸잖아요. 홈페이지 왼쪽에 이 VOD를 다 드릴 테니까 드렸는데 또 필요하시면 또 드릴 테니까 이걸로 보세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예제나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쿠팡이라는 데서 판매하고 있는데 또 이거 보여드리면 이제 광고한다고 그럴까봐 선물 드릴게요. 자, 선물 드립니다. 캔들 교육의 힘. 새벽에 보시거나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캔들 교육의 힘 4대 천왕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능동적이신 분들만 아예 그냥 개별적으로 저희가 개별창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저거 이제 110만 원짜리 기준에 9시간짜리 교육인데 요게 2시간 반이에요. 기초 부분. 실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2개의 강좌를 드리면 2시간 반짜리인데 교육 교재까지 해서 지금 드리면서 캔들 도서까지 드릴 겁니다. 그래서 4대 천왕 캔들 교육의 힘 그렇게 하시고 그걸 들으시다 보면은 아 내가 나머지 부분을 다 들어야겠구나. 완벽하게 내가 이걸 좀 들어서 기초는 당연히 띄어야 되는 거고 실전까지 4주 동안에 들어야겠구나.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수강료는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5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1년 만에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께 수강 기준 잡아드린 게 198만 원입니다. 198만 원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받으면서 그 수익을 수강료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을 기준 잡아야죠. 요거 뭐 디자이너들 퇴근하셨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 있네요. 13일 기준에 70명. 일단은 선착순 100분까지는 문자 서비스를 6개월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카톡방은 8월 10일부터 오픈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이제 전달해 주시면은 교육 기준에서 뭐 100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종목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 좀 자세히 교육을 해드리고 그렇게 진단해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6개월 보실 수 있고 교육 교재 대략 한 최소 1000페이지 이상 될 거예요. 18시간 교육 교재가 예제까지 해서 한 1000페이지 이상 한 뭐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제하고 교육 동영상 VOD를 제작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방송 보시는 분들께는 요걸 좀 빼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뺐어 또. 원래 이거 이제 선착순 하고 이거 멈추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시는 이제 5개 강좌 9시간짜리 5개 45시간 그 VOD를 미리 또 드릴 거예요. 여기 교재하고 VOD는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드릴 거고 99만 원 상당의 USB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기초 강좌 15시간짜리. 예, 그리고 백전백승 매직 계산기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요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대체 휴일까지 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드리고 그다음 어차피 17일 날 이제 오픈되면 나중에 또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또 문자 받고 뭐 하시려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3개월 제공으로. 그리고 요 자료는 더 이상 뿌리지는 않겠죠. 이걸 왜 굳이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서 전화 주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문자를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를 하세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다 결제하시니까 요것도 지금 수정해 놓으라고 수십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휴 진짜
이거 수정하는 방법 야간 근무자 알려드리고 얘기 나올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밑에 걸로 하시면 또 오류 나갖고 전화하셔야 되니까요. 위에 걸로 하셔서 뭐 결제 이렇게 누르시고 성함 누르시고 입금하시면 센터에 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연휴 때 다 방송 들으실 수 있겠고. 왜냐면은 당일날 돼가지고 나 방송 듣고 싶어 하면 또 늦잖아, 막 기준 잡으려면. 그리고 요 방송창 띄워놓으세요. 방송창 교육 방송창 하나 띄워놓으세요. 메인 화면에. 자, 그렇게 해서 교육 부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육받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VVIP VVIP로 오시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 원고에서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교육게임 캔들 나도 좀 주세요. 뭐든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박승재 TV에서 오픈된 내용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시황 부분이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시황을 명확하게 오늘 낮에 이제 우리 정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정확하게 이제 들으셨는데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도록 기준 잡아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오늘 기준에 이거 시황할 때 할게요. 여기서 그냥 빨리 넘기고 오늘 기준에 시장이 어렵다. 아유 거짓말쟁이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시장이 어려웠다. 장중에 잠깐 휘청했을 때 어려우셨겠죠. 근데 미리 경고해 드렸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계속 밀리면 시장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려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강한 논조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제 뭐 하이닉스가 반등 나와서 그거는 아니고 뭐 그것에 뭐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는 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1.1% 강세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에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 지배력 당연히 갖고 있지만 더 지배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하거나 불법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가를 견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져줬고 뭐 그런 이슈가 불거진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식수가 이제 6천만 주 기준인데 66만 주까지 올라서서 이제 40조를 넘기는 흐름을 2017년 18년도에 찍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얼마 빠져요? 분식액이 나오고 하면서 결국은 고점 대비 70% 깨졌습니다. 그냥 다시금 들어올려놨는데 그 사이에 뭐 엄청난 일이 있었냐 했을 때 아름아름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어디서 돈이 나서 자기가 뭐 공장 증설하고 하겠어요. 다 그 부분에 이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펀딩 받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힘을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고 또 그 성장성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기준에서도 뭐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과물들이 이제 슬슬 나오지 않겠느냐. 또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고 여전히 이제 성장주로서 부각이 되는 거지. 실질적은 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정도가 아니라 65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실적은 현재로서는 아니죠. 어찌됐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98만 원의 강세. 또 LG화학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갖고 있죠. LG화학의 90만 원 수준의 강세. SDI는 뭐 IT 다 무너질 때에도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합까지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가 우리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있죠. 비중을 채워놓고 있죠. 3.7%의 강세. 그럼 밀린 거는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평상시 변동성 대비해서 많이 밀린 건데 그만큼 무지하게 올라왔잖아요. 56,000원에서부터 96,000원까지 뭐 다이렉트로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이번에 말 같지도 않은 심리적인 조정을 받은 거고 그건 뒷부분에 설명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오늘 뭐 잠시나마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뭐 시세가 나오다가 약보합인데 이게 뭐 문제 돼요? 카카오 뭐 그만큼 말 같지도 않고 진짜 부러울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렇다 폭락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러울 정도로 올라왔다고. 근데 거기서 뭐 1% 들렸는데 뭐 최고점 대비 밀린 거? 에이
지금 영업이익 뭐 여기 1조 7천억에 여기 영업이익 1조 2천억 보는데 뭐.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죠. 얘도 미끄러져 있는 게 순이익이 7조 이상치입니다. 7조. 그러면 PER이 6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제대로 나오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정도 수준하고 이제 현대차 요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나머지는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쪽이 없습니다. 근데 뭐 상승 종목이 하나, 둘, 셋, 네 종목에 보합이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약보합이고 터진 거는 얘가 터진 거고 얘는 어차피 뭐 윤정도 별로 그렇게 뭐 좋아라 하지도 않고 실적이 일단 안 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때에도 일단은 상승률 상위 종목은 변함없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중에 크래프톤이나 인터파크는 뭐 어찌됐건 들여다본 상황 기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파크는 오늘 뭐 유무료 그다음에 교육방에도 이제 문자가 나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제 에코프로처럼 어제 에코프로가 개장 전에 잘 개장 초에 들어가신 분들 오픈해 드렸으니까 그런 분들은 수익이지만 뒤늦게 이제 문자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신 교육용으로 올려드린 기준에서는 손절이었죠. 인터파크도 그래요. 오늘 개장 초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도 일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 갭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죠. 어찌됐건 9% 등락 범위 이상 시초가 대비.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손절 범위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오래되신 분들은 교육을 그만큼 수익 내고 수익이 나니까 재밌으니까 교육도 받아보셨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주력주 시작하자마자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특히 오늘은 DB하이텍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DB하이텍 M&A 얘기 나왔고 또 공시는 바로 이제 58분의 공시가 나왔고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볼 때에 그것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인터파크든 크래프톤이든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이는 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장중에 뭐 삼성 출판사든 그거를 스스로 매매를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교육을 받는 거고 또 문자를 원해서 이제 뭐 문자 6개를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문자반이 아니라 교육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 위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인터파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교육만 조금만 받으셔도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막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18시간 딱 한 달 동안 받으시면은 충분하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시가총액 22조짜리 크래프톤에서 또 카카오뱅크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또 시가총액 5조에서부터 13조까지 올라온 보름 만에 올라온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에서 그런 데서 이제 실질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거고 인터파크처럼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 이런 종목에서는 이제 제한적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도 변동성 감당이 안 되죠. 비이성적인 거래량 수준이니까 그런 교육도 이제 좀 받을 거고요. 시총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조 이상짜리가 몇 개 280개 종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소형주에서 굳이 다 보실 필요 없어요. 280개 종목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명신산업, LG화학, LG노텍 전부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 기준. LG화학은 주력주의 기준. LG노텍도 IT 주력 기준에서 이제 수익 쪽으로 옆으로 이제 나눴고 지금까지도 최고점 뚫고 나서 이제 뭐 눌림 정도 수준인 거지 이노텍은 뭐 씩씩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쪽에 비중 우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 초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얘도 이제 그 장 막판에 이제 오후장에 설정 범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녹화를 해드릴 때가 42만 원 정도. 근데 공격적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좀 그렇다. 월요일날 다시 보시죠. 거래량은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드리고. 명신산업도 문자까지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아직. 그렇지만 이제 고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에. 그러면 좋은 종목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최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최상위 쪽의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를 끌고 내려간 게 대략 20포인트 정도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내려간 게 한 25포인트를 끌고 내려갔어요. 전체 시장은 37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럼 시장이 그렇게 뭐 여러분들께 힘겨움을 주는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찌됐건 그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박스 쳐드린 SK 하이닉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개별 매매를 하셨고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었고 계속.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얘는 이제 매매 사인 나갔고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이제 장중에 개별 매매 뭐 예쁜 공대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개별 매매 그만큼 이제 교육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분들은 몇 년씩 지금 벌써 되셨고요. 그다음에 LG와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개별 매매. 뭐 매매 사인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라이브 방송에서 드려도 자 매수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또 급락이야. 혹은 매수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급등이야. 뭐 감당이 안 돼 변동성이. 그래서 이제 그나마 에코프로를 잡아드린 거고 에코프로 기준에서 이제 뭐 상한가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기준은 또 시차 지나가고 이제 15% 수준에서의 교육 잡아드렸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손절 범위를 명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처를 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거래대금 있는 종목군들을 들여다보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400억이 터졌는데도 20위 안에 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2,000억이 터져도 20 안에 못 들어오는 시장이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겨웠지만 이번 주에 다른 쪽에서는 거래대금 이렇게 수반이 되어줬다. 주중에 2,000억 미만인 경우들이 주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22가 2,000억 미만인 경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0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느 방송을 보든 여러분들이 거래량 얘기는 가끔 나와도 거래대금 뭐 2,000억이나 시가총액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죠. 근데 그걸 아셔야 그들로부터 여러분 독립하실 수 있고 여러분 계좌 18원 거를 좀 막을 수 있고.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봉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 거래대금이 이렇게 거래량이 4,400만 주 터지면서 37조씩 터지는 게 지속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꺾여주고 나서 거래대금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오히려 좋다. 카카오뱅크의 20% 수익 범위 기준인데 이젠 주력으로 30%로 바꿨습니다. 11시 26분에 이제 75,800원에 거기서도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거래대금 2위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6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한번 부여해 보자.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코스피 뭐 당연히 200 지수 기준에서 유통 물량 곱하기 코스피 200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카카오뱅크의 비중, 그 비중만큼은 외국 기관이 어찌됐건 편입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 그 과정 속에 넷마블처럼 600만 주씩을 덜어내는 쪽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본다. 근데 결과적으로 외국 기관들이 넷마블의 매도 하루 빼고는 매수가 들어오더라. 눈으로 보시는 걸 믿어야 되죠.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샀어요. 몇백만 주나 샀어요. 100만 주 샀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주식수가 4억 7,500만 주예요. 4억 7,500만 주이기 때문에 뭐 90만 주 산 거 이거 뭐 얼마예요? 0.2%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별로. 뭐 400만 주나 샀어요. CS 쪽인가요? CS 쪽인가? 어느 쪽이었죠? 하여간에 특정 창구가 이날 600만 주 샀죠. 600만 주 이상. 그것도 1% 이상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는. 어찌됐건 이러한 수급 범위의 손바뀜, 매도와 매수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래는 어느 정도 오히려 이 580만 주가 저는 더 좋았어요. 안정적으로. 급격히 낮아졌구나. 저거래량 갖고는 이제 추세 강화나 변동성 볼 수가 없고 일단은 이제 1,000만 주 기준이면은 8,000억이에요. 그러면 1조 전후씩은 터지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버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오늘 저점 대비 사실상 7%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그죠? 저점 대비 장중 고가가 종가 말고 고가가 7% 수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오늘의 거래량 부분을 1,000만 주, 1,100만 주 잡았을 때 80%의 기준. 그렇게 되면은 대략 정도로 했을 때 880만 주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게 솔직히 많아요. 우리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러니까 800만 주보다는 얼마? 900만 주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한다. 1,000만 주까지 안 실려도 돼요. 80% 전거래일 대비해서 80%.
아니 아까 70%라고 하지 않았냐? 이 교육교재 보면 왜 뻥치냐? 그 보강해 드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장 오늘의 기준이면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니라 오늘의 기준이면 그 오늘 기준에서는 80% 그렇게 잡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고 이제 만약에 8월 6일 날 5,900만 주야. 그럴 때는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3조 7천억 터진 건데 3조 7천억에 80%? 그 다음 날도 3조를 넘게 터뜨려야 돼?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런 기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원체 거래대금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뭐 어떤 기준점 잡기가 애매했고요. 뭐 개장초에 10분 만에 들어 올려서 그 부분을 따라붙는 것도 이제 뭐 녹록치는 않았죠. 10일 이후에 이제 2,600만 주, 2,200만 주 수준 그리고 이제 580만 주 그렇게 안정화되면서 거래가 차분해지면서 개인들의 수급은 넷마블에서 물량 던진 거 빼고는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범위를 일단 보자. 그래서 이제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900만 주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은 저게 900만 주가 다 실릴 경우에는 8천억, 7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일단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변동성은 충분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추세 매매까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밤을 재워야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다는 거고 17일 날 교육은 이거보다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거는 교육 교재가 아니잖아요. 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더 디테일하게 또 자세히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전화 벨소리 계속 나는데 전화 안 받으면은 그냥 냅두세요. 부재중 전화 오늘 저녁이든 뭐 오늘 새벽이든 무슨 뭐 내일이든 전화를 드리니까 그리고 지금 전화 받기 그러시면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매직 계산기 활용 좀 하시고 1분봉 기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5분봉 기준 설정을 해드렸고 뭐 다들 이게 VVIP 라이브 방송 기준이에요. 채팅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VVI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이런 내용을 오늘 또 띠아 선생님 예쁜 공디님 이렇게 올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변동성이 잦아들면 그러니까 화요일날 4조 원 거래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을 깬 거예요. 4조 원이면 뭐 삼성전자는 둘째 쳐놓고 그 4조 원은 2020년 1월 2일 4조 6천억 거래대금 터진 유가증권 시장 근데 종목 하나가 그 4조 원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이제 조금 우리가 차분히 놓고 보자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요거 지금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자체적인 기준이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4조 원이 터진 게 아니었으니까 자체적인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뭐 SK케미칼 거래량만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주봉상에 일단 거래대금은 터뜨려놨으니까 거래량은 다음 주에도 한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개별 매매 기준 전체 공식적으로 잡아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관심만.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문나 선생님은 5%뭐 차익실현이 있었고 행복충전 선생님께서는 이제 100만 원 교육용으로 매수 대기이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중에 교육을 해드릴 때가 대략적으로 42만 원 기준에서 교육이 처음에 잡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4만 원과 6만 원에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렸을 때 이 정도의 범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의 범위를 잡는다면 오전장이었으면 잡아드렸을 건데 오후장이라 이제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화요일 날 또 봐도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 거래 터트려 주면서 양봉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도 결론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파크도 그랬고 뭐 에코프로도 그랬고 100% 내가 여기서 따라붙었다고 100% 승리한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승률이 좋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환급성이 충분해서 내 자산이 들어갔다 나왔다. 또 다른 분들도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계속 보시면 계속 거래량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일단 동영상 전략을 2번 올려드렸고요. 정혜원님들께는. 그리고 외부에는 이제 무료로 한번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략 부분을 이래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가 기준에 일부 이제 눌리고 끝나고 시간에서 이제 14,000주 거래되면서 0.57% 눌렸지만은 월요일날 그 기준 거래량만 잘 설정이 되면 그렇다면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 그 공모 물량에 대해서 일정 범위 출하가 됐고 또 기관들 쪽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출하됐지만 개인들의 투매는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물량을 받아간 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차례 변동성 확대는 좀 나와줄 수 있을 걸로 한번 기대를 합니다. 그 캔들 기준이 아래꼬리 윗꼬리에 장족형의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윤정도의 개별 기대 요인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얘도 얘 올릴 거야 하고 비중 채우는 게 아니라 또 무료로 올려드렸을 때 난 대박 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수급도 꼬여 있었잖아요. 뭐 하루 정도 조금 쌍끌이 들어온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게 뭐 공매도 때린 쪽에 공매도 상환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야.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창고에서 들어왔는지 뭐 투신 보험이 들어왔는데 뭐 연기금이 11만 주 들어왔는데 앞에부터 연기금은 샀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쟤들은 공매도 상환은 아닐 테니까 뭐 이렇게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결론은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는다. 500만 주는 신규 상장주의 거래라고 한다면 160만 주로 이제 거래가 안정화됐고 다시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줄어들면 안 되는데 다시 이제 거래가 살아나서 160만 주. 그럼 160만 주 기준에 이제 80%면은 8일은 8, 7, 8에 56, 뭐 그렇게 해주면 130만 주? 130만 주면 한 5천억 정도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 기준에서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잡아줍니다. 왜?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와 있는 기준이니까 80%의 기준을 안 잡고 거래대금이 월등할 때 이제 그 조정도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100만 주의 기준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대략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명목 거래량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정형화해서 기준점대로 가야 되니까 80%로 그렇게 해서 13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이제 한 6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크래프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대금 나오고 시초가 대비해서는 7% 움직였는데 마찬가지로 5에서 7%의 등락 범위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 기준에 이러면 밤새도 안 되겠는데 오늘 무리하면 안 되고 어차피 또 교육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인터파크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야간에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야간에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의 기준 거래량을 계속 오픈해 드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다 올려드릴 겁니다. 기준 거래량을. 근데 아침에는 기준 거래량을 빼고 있어요. 종목이 이제 가끔씩 바뀝니다. 그래서 유무료에 어쩔 수 없는 이제 기준점. 그래서 뭐 교육방에는 이제 문자까지 이걸 내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거고 오늘 기준에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교육 잡아드린 부분이 글쎄 이제 문자까지 나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비중을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매가 원활치 않으실 경우에는 교육방에서는 1% 미만 뭐 진짜 한 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쁜 공디님 인터파크 급등 또 한국원 선생님은 13,000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전략들도 같이 잡아드리니까 인터파크 갑시다. 인터파크 자리 왔네요. 또 어떤 분께서는 인터파크 수익 감사합니다. 강단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개별 그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인터파크를 이제 편입을 해서 수익 내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전략도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첫 상 두 번 상 찍고 밀릴 때 말고 두 번째 이제 상한가 안착할 때 그때 그 수익 다 잡아먹었죠. 그 다음 날 25% 폭등할 때 싹 수익 내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0분 만에 25% 폭등했는데 그만큼 빼고 내려갈 수도 있다.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전량 정리해야만 된다. 결국은요. 쭉 밀리고 결국은 조정으로 끝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올려드린 거고 동영상 올려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그 시가까지 밀리면 안 됩니다부터 해서 차익 실현 범위 다 잡아드리고 그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좀 늦게 들어갔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개장 초에 이렇게 변동성이 터져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락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에서 거래량 수반하고 돌리는 양봉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어야 된다. 고점 찍고 대밀릴 땐 전량 차익 실현 기준. 아까 그 기준점이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오픈해드린 자료고 저것을 실제 기초와 실전까지 제대로 배우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익 실현의 범위, 차익 실현 변동성 기준, 또 상한가 일대 기준.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안 되면은 컴퓨터에 붙여놓으셔야죠. 출력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VVIP 방에 들어오는 거죠. 실시간으로 또 문자로 다 대처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사실은 문자 거의 안 나가요.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정도만 보시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캔들을 이번에 삼선전환도 배울 거죠. 삼선전환도를 배워야만 이런 캔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를 가져가면서 이런 자락에서라도 그리고 또 짧게라도 차익 실현 범위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장중에 잘라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들여다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가 잡아드린 거래량이 5천만 주였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은 20일 기준에 이제 전환 물량이 들어오고 그 이전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환 물량이 아니라 무상증자 권리락 받은 물량 300%가. 그러면 이제 변동성 또 한번 크게 나올 텐데 부담이 되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는 기준 정도에서만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기준점 또 잡아드릴 겁니다. 2천억 이상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도 오래간만에 2천억 터져줬지만 후속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관심 꾸준히 갖고 계시다가 움직이는데 에코프로 삼형제 덕분에 사실 움직임 폭을 가져간 2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관련 업체들이. 그것도 교육 기준에서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동영상 기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 넥스사이언스도 이렇게 보면 감흥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7월 기준 이후에 이거 진짜 시간 없는데 이 녀석이 속삭이고 있어.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 이게 이제 2천억 미만의 거래대금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천억을 넘기는 흐름들 여기서 한번 딱 나와준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동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27,000원. 좀 이따 이게 차트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전 자료들 보시면 요만할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2만원 전후. 동 선생님은 17,000원 전후. 그러나서 이 수익을 다 잡아먹는데 퍼센테이지로 어찌 보면 60%니까 크기도 하지만 또 70%니까 크기도 하지만 실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인 날. 그리고 우리는 안 갖고 간다 그랬죠. 왜? 펀드멘탈은 굉장히 취약해요. 대주지분도 취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 27% 두들겨 맞는 걸 피해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거래 없으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니까. 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갭상승 나오는데 안 따라붙어 붙죠. 그래서 상한가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거래대금 없을 때는 안 들어가요. 요 날 한번 반짝 뭐 들어가는 정도 수준.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일정 범위 형성이 되면 개파락이가 얼마였어요? 개파락 9%, 마이너스 12%. 시간에서 하한가 50만 주 매도 전량. 근데 원칙대로만 하니까 이런 데서 누구 한 명이 나 난리 날 소용 없죠. 넥스사이언스 그렇게 방송을 많이 가지고 나가도 누구 한 명이 난 넥스사이언스 때문에 난리 날 소용 없죠. 왜? 우리 회사에는 항의 전화가 없어요. 거의. 뭐 와우나 이런 데 가봐. 콜센터 따로 있잖아. 막 진짜 쌍욕하고 막 니들 이렇게 하면 되겠니라고 해서 왜냐면 전문가랍시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완전히 쓰레기들도 아니고 자산이 손실나는 걸 떠나서 괘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사가 조용해요. 다른 분들도 우리 뭐 따블클럽님, 캔들 박사님, 시황 선생님 또 방송은 안 하시지만 우리 하여간에 세력대망님 또 방송은 안 하시지만은 온라인상에서 교육해 주시는 또 다른 많은 분들 항의 전화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윤정도 쪽에서도 충분하게 교육해드리고 위험고지해드리고 왜 이걸 물량 갖고 가요? 그 다음날 개파락에서 돌리면 거기서 개별 매매 기준 정도 또 갭상승 나오고 기준거래량 터지면 또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기준거래대금 안 나오면 공식화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코멘트 정도만 해드리고 저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돼요. 이런 수익들을 시가총액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30만 원 올라올 때 시가총액 23조죠. 그럼 얼마예요? 약 8천만 주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SK바이오사이언스를 8월 10일 날 9시 27분에 이것도 늦게 드린 거예요. 26만 원에 5%, 26만 5,500원에 5% 추가 이렇게 해서 10%,
27만 원의 비중 못 채우신 분들 신규 편입자도 10% 하루에. 이게 지금 단문 문자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VVIP 방해. 교육방에도 이제 교육을 할 기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자가 나갈 수 있겠죠. 요거 동영상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짧게. 지금 동영상 뭐 수정해놨나 모르겠는데 15번째 방 공지사항에 동영상 수정돼 있나요? 보겠습니다. 수정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 수정 안 됐으면 또 이제 혼나는 거야. 여기 이제 9시 45분 기준. 아유 돼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올려놨는데 세상에 이걸 지금 날짜 보세요. 10일 날 올려져 있으면 되냐고. 10일 날 건데. 근데 10일 날 거 올려놓은 걸 봤더니 세상에나 이게 다 잘린 거 반토막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맞나? 9시 33분 맞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기준이 보시면은 맨 처음으로 당겨 보시면요. 얼마였어요? 24만 원대예요. 24만 원대.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24만 원대 듣고 계시는 거예요. 24만 원대. 듣고 계시고 전략 기준을 이제 모색하는데 여기서 힘겨웠던 거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와요. 시가총액이 19조짜리인데 7,650만 주짜리 19조짜리인데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어. 금요일 날 17% 올라갔거든요. 그죠? 그 금요일 날 17% 올라온 거 수익을 우리는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준에서는 문자 사인까지 드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전략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왜 8월 2일 날 거래가 터졌거든. 그 8월 2일 날 공식적으로 방송 갖고 나가면서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은 공식적으로 방송 갖고 나가면서 이거 문자 사인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18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원하는 거래 대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주력주 보다가 놓쳤고 교육받으신 분들은 뭐 스스로 매매가 돼서 17% 수익 다 잡아내셨고 월요일날 기준에 주말에 엄청나게 SK바이오사이언스 기준 잡아드렸죠. 지금 방송 끝나면 연결해 주실 방송은요. 주말 방송으로 해주세요. 주말 그 일요일날 야간 무방이 있을 거예요. 그 일요일날 야간 무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날 야간 무방 보시면은 환율 금리 교육 어마어마하게 해드렸고 그리고 뭐 당연히 IT 대장주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일부 교육을 했을 거고 절대 여러분들이 시각에서 보시는 오버슈팅 자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결론적으로 개파락 3%에 마이너스 6%까지 밀려내려고 끝났는데 꼬리 약간 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야 다 오른 거 왜 주냐부터 개파락 나오니까 아유 윤정은 나쁜 놈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싸게 산다고 막 사. 근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날의 기준에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시간이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기준에 요만큼 뿐이 시간이 안 지나서 한 2, 30분? 근데 거래량이 벌써 이미 100만 주예요. 그럼 우리는 9시 반까지 얼마? 거래량의 20%가 수반된다라는 기준을 잡죠. 자, 그걸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 교재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올려드리고 어디에 올려드려요? 여기에 올려드렸잖아요. 9시 반까지 20%. 그러면 9시 반까지 20%인데 대략 9시 반이라고 치고 거래량이 130만 주야 지금. 예를 들면 9시 27분이잖아요. 130만 주야. 그럼 20%면 얼마야? 140만 주로 잡고 700만 주가 터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지금 가격에 700만 주가 터지면요. 2조 원이 터진다는 거예요. 2조 원이면 시장 거래대금 1위인데다가 누구나 다 봐. 거기다가 임상 3상 승인이 예상되고 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은요. 줄을 미리 거드렸잖아요. 지금 영상 다시 볼까요? 줄을 거드렸어. 거래량 터지기 전에 줄을 거드렸어. 거드리잖아. 지금 거래량 터지기 전에. 지금 기준에 앞전에 몸통을 넘기고 있고 1분봉이지만 꼬리 부분을 전부 이제 감싸려고 하고 있고 거래는 수반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와서 조금 불편하다. 다만 변동성 기준을 잡을 때 무슨 뭐 프로그램 수급을 설정하느냐. 상관없다. 거래만 터지면 된다. 그러는 사이에 24만 원에서부터 25만 원, 25만 5천 원.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다 편입인 거야. 안 그렇겠어요? 편입의 기준이지.
그리고 나서 나간 문자가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26만 원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5% 플러스 마이너스 3% 추가 5% 편입합니다. 그럼 3%면 얼마예요? 대략 8,000원 정도 되겠죠. 그잖아요. 7,500원, 8,000원. 그럼 26만 7,500원, 26만 8,000원인데 아니야. 이걸 보니까 거래가 계속 실려요. 계속. 그러면서 26만 원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26만 원 가고 이제 더 가죠. 이제 27만 1,000원까지 찍어. 여기 VI 걸린 거야 벌써. 방송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벌써 이만큼의 교육을 받으신 거고 방송하는 사이에. 그리고 문자 받으시는 분들도 26만 원에 이미 VI 들어가기 전에 문자 받으신 분들도 편입의 기준이 됐죠. 근데 쭉 깨져 내려가. 거래량 치고 들어올렸는데 쭉 깨져 내려가. 프로그램 매도가 73,000주야. 야 이거 머리 아픈 애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손절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2번 분할 매수한다 그랬어요. 교육용 1%가 아니야. 10%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문자를 벌써 이미 발송을 했어요. 10% 범위에 5%를 편입하겠습니다. 9시 27분 26만 원. 그리고 나서 26만 5,500원에 추가 5% 목표주가 29만 원. 이제 손절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왜? 10% 다 채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나? 안 돼. 그리고 이미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안 들어간다의 기준인데 특별한 경우는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얘를 특별한 경우로 보느냐? 보죠. 왜? 오래간만에 2조 원이 터지는 종목이 생긴 거야. 오래간만에. 그럼 얘는 오늘 장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25만 7천 원인데 우리는 거래대금 거래량만 수반되면 따라 붙는다 다시. 거래대금 거래량만 수반되면. 그런 가운데서 이탈돼요. 저기서 사는 게 아니야. 가격 메리트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게 뭐예요? 3분의 1 꼴이 달리면 편입? 장난치나? 2분의 1 꼴이 달리면 편입? 아니지. 그러면서 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3분의 1 꼴이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2분의 1 꼴이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지지받으면 사시고요. 그냥 막 그냥 제대로 매매를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고점 대비 1.5%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혀야 돼. 일단은 절반 전량 이렇게 두 번 딱 나눠서 일부 정리해서 해도 안 돼. 일부 정리해서 하면 나중엔 주식 한 장을 찢어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3분의 1까지 밀렸을 때 상한가 갖다 3분의 1이면 10% 빠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막연한 기준 잡지 말고 차익 실현은 명확하게 교육교재에 있는 것처럼 고점 대비 1.5% 2% 이런 기준 또 편입의 기준은 3분의 1의 지지를 받을 때 아니야. 그걸 지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야? 거기서 맴돌고 있으면 아니라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5분봉인데 거래가 지금 수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몇 분이야 뭐 예를 들면 지금 2분 지나가고 있어. 2분 50초 지나가고 있어. 나머지 2분 동안 이게 실리겠느냐. 그걸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된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이제 26만 얼마까지 움직여요? 우린 밑에서 그래서 깨져 내려올 때 25만 7,500원 더 밑에서 사주면 좋아? 그건 죽는 길이라고. 황천길 간다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선이 3분의 1 지점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산다고?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서 샀는데 이게 거래가 안 실리고 여기서 깨져 내려가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손절하면 된다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기준에 거래가 줄거드린 이 거래를 수반해야 된다고. 근데 수반하는 모습을 봤더니 깔짝깔짝 수반해서 윗줄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봉으로 돌렸어.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고 돌릴 때 더 위에서 사더라도 추세가 강화된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만 7천원 찍고 다시 눌려질 때 그럴 때 자 26만 5,500원에 일단 추가 편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게 그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상한가 같다고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러면 왜 특별한 기준을 잡았다고요? 이날 거래대금이 4조가 터졌다고요. 4조가 어떤 기준이냐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역대. 원래 삼성전자 빼면 가장 많은 거래대금. 얘가 삼성전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이날 10일 날 기준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저기서 살 걸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고. 이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문자를 한 번 더 보시면 명확하게 10시 1분입니다. 그죠? 10시 1분이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러고 나서 요렇게 결론적으로는 요 기준점을 설정 범위로 넘겨주는 자 그 지금 거래대금이 완벽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준 따라붙는 거예요. 26만 5,500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26만 5,500원이 여기서 들어갈 수 없는 여기서 어떻게 26만 5,500원이 나오나 여기겠지 여기. 그렇게 해서 이때 기준을 설정을 하나를 더해드리는 게 이게 명확히 2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7만 1,000원을 넘길 때 들어갑니다라고 이때 문자 또 나가요. 이때가 10시 15분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분. 거래 터졌죠. 후행성의 기준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오른 걸 왜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10시 15분이죠. 27만 1,000원이죠. 이게 16%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야, 16%의 저 기준을 저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잡아내려면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면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찾아볼까요? 자, 27만 1,000원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사이언스를 살 수 있었는지 한번 쭉 올려볼게요. 계속 10시 42분 그리고 10시 26만 5,000원을 한번 해볼까? 10시 5분 여기 나와있죠. 10시 5분 그리고 요 위에 거 왜 위에 걸로 잡냐면은 이걸 이제 중복적으로 몇 번 올려드려서 그럴 거야 아마. 10시 20분에 녹화를 우리는 하고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다 잡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템포 늦어진 거고 12.26이 올랐는데 명확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익 실현 범위를 정확히 잡아드렸어요. 대신에 고점 27만 1,000원을 16.56을 재돌파할 때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 이상 상승 편입 불가합니다. 근데 특이한 케이스로 저점 편입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거 글씨 안 보이시죠? 땡겨서 보여드려요. 메모장에 갖고 올게요. 메모장. 메모장 갖고 와서 여러분들 보이는 데서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이렇게 명확히 써있죠. 무료방에도 10시 20분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10시 20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시간이 누가 만들어놨어? 아니잖아. 10시 20분이잖아요. 그럼 무료방인데 여러분들 편입을 못해요. 응? 왜? 보고 읽고 동영상 들으려면 늦으니까. 그러면 또 욕을 해요. 저 나쁜 년 정도 저놈이 장난친다. 다 오른 거 준다. 다 오르기는 그리고 상한가 가서 나중에 그러면은 교육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내려왔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차익 실현 안 해. 30만 1,000원 찍고 그럼 차익 실현했는지 문자 봐요. 이날 얘만 문자가 6통 나간 거예요. 종목 수십 개 뿌리는 게 아니야. 뻥칠 수 없잖아요. 경연님 다 계시는데. 첫 번째 26분에 26만 8,500원. 근데 이 가격이 안 와. 와요? 안 오잖아. 그냥 쫙 뻗어 올라가잖아. 안 와. 28만 안 와. 결국은 30만 원 찍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문자 나가는 게 30만 원 현재 비중 유지하고 33만 원 목표인데 상한가에서는 절반 팔겠죠. 그리고 29만 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10시 44분에. 근데 이탈이 됐는데 안 파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28만 7천 원에도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 재편입 추후 설정해 드릴 테니까 11시 18분입니다. 그게 언제 11시 18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전량 차익 실현 됐죠. 되고 난 다음에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왜 이걸 못 사냐고. 이게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럼 27만 1,000원에 나는 전량 차익 실현했으니 거래량 상관없이 산다. 왜? 얘는 거래대금이 이때 벌써 이미 2조 원을 찍습니다. 마감 때까지 상상을 초월하겠죠.
나는 거래량 볼 거야. 그러면 5MA, 20MA에 줄거드린 거, 개장 초에 줄거드린 저 거래량 터졌잖아. 20만 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상한가.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 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들여다보고 있죠. 결론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다음 기준의 범위 4조 원씩 터져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냐? 정확히 보십시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놓고 보시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대금이 터진 기준이 4월,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4월 말에 움직일 때 여기서 거래대금 터진 거 빼고 보여드립니다. 자, 어때요? 요거 눈에 거슬리니까 맨 왼쪽 부분을 빼고 또 보여드립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대금 어때요? 2천억을 넘겨야 안 넘겨요? 넘기죠. 2천억 기준으로 잡아드렸었잖아요. 모든 종목은. 자,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이 되다 보니 여기서 4월 말에 이 흐름을 장악형에서부터 상승 장악형에서부터 다 들여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죽죠. 거래량이 죽죠. 안 들어가. 요럴 때 잠깐 봤다가 안 들어가. 그러고 나서는요. 지금의 거래대금보다 빵 하고 치고 돌리는데 요렇게 보시면 4조 터지기 전에 여기서 첫 거래량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겠죠. 이 정도는. 결과론 쪽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터파크니 뭐니 그런 종목의 상한가든 추가 급등이든 폭등이든 다 잡아낸 거예요. 그거를 교육받는 거예요. 이걸 교육받기 싫다. 내가 왜 이 새벽까지 이걸 들어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뭡니까? 결론은 이제 장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버는 게 수익 내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VVIP 방에 들어오셔서 저런 시가총액 20조가 넘어가는 저런 기점에서의 상한가 종목을 저걸 못 잡아내면 윤정도가 아니지. 문자 6통씩 갖다 박아버리잖아요. LG전자 상한가 들어가는 날 문자 10통 이상 나왔어요.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평상시 매수 사인의 기준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 그럽니까? 정점의 인식을 여러분들 스스로 잡지 마라.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자락에서 이걸 따라붙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왜? 자신감의 결여에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 이걸 어떻게 따라붙어? 이게 17% 오른 건데 결론은요. 우리는 이 수익을 다 잡아갑니다. 이날 잡아먹고 이날 잡아먹고 이날이 17%. 응? 그러고 나서는요. 개파락에 한박 웃음을 짓죠. 왜? 꼬리 달리고 그때 장중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됐으니까. 차익 실현이 안 됐어도 개파락이면 차익 실현하니까. 냅뒀더니 더 가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 다음 전량 차익 실현했으니까 여유롭게. 그러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보는 거야. 다만 기준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얘는 무시해요. 얘는 무시하고 기준을 잡는다. 쟤는 무시하고 저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의 흐름이 나왔구나. 그럼 그 다음 범위에 수급 범위 꼬여 있는데 거래량 부분은 630만 주 이렇게. 그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얼마? 70%를 했죠. 바로 전 거래일이 아니니까. 그럼 얼마요? 6, 7에 42, 450만 주 혹은 400만 주. 그럼 450만 주를 잡느니 400만 주만 잡아도 거래대금이 얼마? 1조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죠. 1조 원 이상, 1조 2천억. 그럼 어떻게 해? 420만 주를 그냥 편입하면 되지. 400만 주에.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4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1시인데 이 2개만 더 해드리고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뭐를 해드려요? 말씀드린 IT에 대한 집중 교육은 월요일날 저녁 9시에 또 교육을 또 해드릴게요. 그잖아. 밤새실 수는 없잖아. 우리 직원분들 좀 뭐 퇴근해야 돼 지금 바로. 그리고 전화는 하시려면 지금 이거 마지막 설명되기 전에 빨리 하세요. 수익의 목표의 근거를 잡으십시오. 응?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이건 빨리빨리 넘기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교육부 EOD 어떤 거 주는지 이번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걸 다 드려요. 일단 먼저 공부하시라고.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4시간 반씩 4주를 해드리니까. 그리고 배워서 수익 언제 내? 문자 받아서 수익 내고 카톡방 한 달 운영해드리니까 카톡방에서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교육비 198만 원 빼고 6개월 동안 198만 원 못 빼겠어? 교육 받을 때 빼야지. 그러고 나서 V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 내셔야지. 응? 전화번호 밑에 있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오시고, 이 전략 부분은 일요일자에도 전략이 있고요. 어제자에도 전략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연휴 기간이니까, 방송을 그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하나는 일요일자 기준에 그때 금리 환율하고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그 다음 편에, 오늘 거, 그 다음 편에, 제가 끝나면 그건 조정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야간에 그 교육을 다 잡아드렸어요. 응? 그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9시에 해드리는 걸로. 이거 들으시면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이제 다시 생기실 겁니다. LG화학 기준이에요. 어제도 이제 LG화학 말씀을 드렸고, LG화학에 대한 자신감들도 좀 많이 결여되어 있으신 게 맞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LG화학도 이제 일단은 짧게 기준거래량 설정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 보시면, 매출 비중의 전지 사업 부분이 41%까지 작년에 확대된 거예요. 작년에. 올해 실적에서는 이제 전지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 부분이 흑자인 것으로 발표를 해줍니다. 작년에도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분기별로는 중간중간 한 번씩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석유화학이 지난해 다인 거죠. 얘 적자예요. 아무리 성장성이고 나발이고 적자라고. 다만 이제 매출 부분하고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리콜도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자라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래서 성장성을 같이 놓고 보는 건데, 일단은 IPO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고요. 요건 차트로 볼게요.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남들이 악을 쓸 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근데 이 독불장군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면은 그건 인정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LG화학 CEO 역임하셨던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신 분께서 고객이셨어요. 예? 지금도 이제 인물 검사가 좀 나오시겠죠. LG그룹의 명예회장하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시고, 그래서 LG 생활건강 CEO 역임하시고, LG 생명과학 상장시키시고, LG 화학 CEO 역임하시고,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에 우리 회원으로 계셨었고, LG화학을 얼마나 윤정두가 많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 뭐 어떤 내용을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LG화학을 좋아했어요, 윤정두가.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초중반 이후에, 특히 이제 2007년 뭐 이런 8년 뭐 이런 구간에서 LG화학이 이제 미국 쪽에 기공식이라고 하나요? 기공식 할 때 하여간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제 참석할 정도로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미주 공장에 이제 뭐 신규 증설부터 해서 엄청난 오래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LG화학도.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2017년도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LG 전자가 오스트리아 업체 이제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한번 이제 반짝했었고, 이때는 실질적으로 뭐야? 2차 전지가 아니야. 무슨 개뿔.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2차 전지의 뭐 청산성도 일단 부각이 됐고, 이때 2차 전지주들, 정부의 육성산업의 기준도 잡혀 있었고 해서,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LG화학이 상생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발표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 들어서 미국의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면서 테슬라 폭등 랠리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친환경 부분 관련해서 2차 전지까지. 그러면 이제 LG화학이 이 당시 기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물적 분할은 악재다. 물적 분할 악재다. 거기다 리콜 사태까지. 윤정도는요, 뭔 헛소리들을 하냐. 물적 분할이 왜 악재냐. 만약에 그걸 시장에서 악재 인식을 잡고 밀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마지노선을 내가 설정해 드릴게요. 60만 원 이탈되면 뭐 개인들이 투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60만 원 이탈되는 그날에 뭐 변동성이 확대된 날에 마지노선 추가 시가 대비 추가 3% 이상 조정받으면 눈물을 머금고 정리합시다. 근데 결국은 60만 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됐고, 다이렉트로 3개월 만에 105만 원까지. 그렇게 되면서 75%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솔직히 이게 약한 거예요.
그 나쁜 녀석들이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지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LG화가 안 돼요. 물적 분할 악재예요. 웃기고 있네. SK이노베이션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거죠. 그게 악재여서 주구장창 무너져 내린 흐름입니까? LG이노베이션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옆에 귀에 들어오는 얘기 아무렇게나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약세예요. LG이노베이션이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있던 것뿐이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LG화학의 기준인데 IPO를 단행해서 이제 SK그룹주들 작년 또 올해 카카오 기준 그 흐름의 흥행이 굉장히 LG화학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걸 보세요. 개인 누적 수급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고점을 더 넘기고 있어야 될 판이에요. 이게 적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온 거예요. LG화학 이제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서 들어갈 자리예요. 아직까지도 물적 분할 헛소리하는 쪽 다 무시하시고 거래대금만 이제 조금만 더 확인이 되면 이 누적 수급 어떻게 할 건데? 수급 논리라고 그랬죠. 어디 이상한 소형주에서 18원 계좌 만들지 마시고 본격적인 기준에서는 여기를 봅니다. 그럼 LG화학의 본격적인 추세 범위의 흐름이 나오려면 얼마가 터져야 될까요? 최소 5천억 이상이 터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 60만 주 터져야 돼요. 최소 5천억 이상, 5천억 딱이 아니라 5천억 이상. 그리고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주씩 딱딱 따박. 그래서 하루에 1조 전후가 따박따박 터지는 날들 양봉으로 쭉쭉 뻗어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SK 하이닉스 또 이야기 본물 터지면 이거 끝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해드리면 다 떠나서 지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악재입니다 하는 지들이 터진 입으로 얘기하는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증권사 쪽의 보고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미국의 IB 1위가 모건스탠입니다. IB 1위가. 그리고 IB 2위가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는 그대로 유지해요. 뭔 소리냐 긍정적인데 이겁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지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JP모건하고. 지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특정 창고 매도 이외에는 지금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의 매도가 거의 제한적이죠. 오늘 모건이 샀죠. 그래 결론적으로는 모건스탠리 JP모건의 매도가 하이닉스에서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강세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도 개인에게 일부 떠넘겼지만 여전히 45.72%가 외국인 지분이란 말이죠. 지들이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14조까지 순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불과 지난달 중순 이후에. 그래서 자 보십시오. 14조 이상으로 땡겨놨죠 했는데 이거 웬걸? 13조 1,000억으로 줄었어. 근데 13조 1,000억으로 언제 줄은 거냐면은 그저께 13조 3,000억이었어요. 주가 두들겨 맞고 줄였다고 줄인 게 13조 1,000억, 2,000억이야. 13조면은요. PER 10배만 잡아도 130조가 돼야 돼요. 130조가 되려면요. 지금 주가가 18만 원 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더라도 윤정두가 저렇게 악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게 윤정두의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삼성증권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교묘하게 하나금융투자 교묘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PBR이 1.1배 수준이라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안 밀릴 것 같다. 근데 연말까지는 세게 반대고 못할 것 같다. 뭔 헛소리야. 결국은 반등한다는 얘기고 PER 1.0배면 더 이상 안 밀린다는 얘기는 나머지 IT주들 삼성, SDI 항상 똑같이 움직였던 비슷하게 움직였던 SDI가 2019년도 18년도에는 뭐 전기가 더 강했죠. 월등하게. 그랬다가 SDI가 2020년도에는 테슬라, 친환경, 민주당, 미국에 그 바탕으로 허벌나게 올라왔죠. 지금 컨센서스가 얼마냐면요. 지금 순이익을 예상하는 범위가 1조 5천억이에요. 하이닉스 얼마? 거의 10배. 시가총액은요. 얘가 얼마 지금? 56조. 하이닉스는 70조 좀 넘어. 하이닉스 13조 순이익 예상치에서 나머지 시가총액 네이버 1조 7천억인가 그래요. 영업이익 예상치가 순이익도 아니고 네이버 볼까요?
걔 말이나 막걸리야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응? 같은 IT에서도 PER, PBR이 말 같지도 않아. 순이익이 1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영업의 수지가 이제 일부 있는 거죠. 그다음 카카오 보실래요? 시가총액 75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65조로 눌려 있는 카카오. 얘들이 폭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조 1천억짜리야. 얘들보다 10배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얘네는 성장 주니까 괜찮고 얘는 하이닉스는 안 돼. 실적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얘는 10배야. 아유, 그럼 우리 상장 주식수를 다 폭락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건 아니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부분 더 이상 길게 얘기해봐야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적으로 일요일 날 추가적인 교육 받으실 거니까 월요일 날 그리고 중간에 이벤트 교육도 할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2천만 주 기준에 뭐 70%에서 1,500만 주가 터져라. 의미 있게 거래대금 터져라.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터져도 돼요. 추세 매매 기준에서 어차피 여기서는 어디서든 잡아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여러분들께 우리 정의원님들께 제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혼나야지 떼찌떼찌해야지 이거를 중간에 잘라주고 다시 사줬어야지. 아휴 그럼 우리 제주도 땅 내가 다 샀겠다. 어찌됐건 두들겨 맞고 힘겨워진 거는 윤정도를 나무라시고 하이닉스 이 녀석아 왜 그랬어 하고 혼내주시고 얘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응?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량의 이제 80% 정도 수준을 기준을 잡고 뭐 1,000만 주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800만 주 정도만 형성이 돼도 1조 가까운 가격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추세 범위의 강세 그리고 당연히 1,000만 주, 1,500만 주까지 가격 변동, 거래량 변동성이 나오면은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돌려질 겁니다. 디램 가격에 대한 내용들 주말이니까 연휴니까 제가 다 넣어놓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자료들을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기준을 올려드릴 건데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지금 주무시고 능동적이지 않은 방은 다 정리해서 없애버릴 테니까 안 드릴 테니까 이걸 왜 내가 무료로 다 여러분들께 오픈해줘야 돼. 우리 유료 회원님들만 오픈해줘도 되는데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상상상. 얼른 상상상. 그렇게 해서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